실손보험을 가입해 두셨는데 만약 이 5가지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인 저도 추천하지 않는 보험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지, 내가 세워놓은 우선순위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4천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가입자 수가 높은 만큼 가장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가장 넓거든요. 하지만 제 아무리 실손보험이라 라고 해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인데요. 일정 주기가 지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처음에는 3만원에 가입한 보험료가 갱신에 갱신을 거쳐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작 진짜 실손보장이 필요해지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버리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률이 뚝 떨어지곤 하는데요. 평균 80%를 유지하던 가입률이 60대에는 66%, 70대에는 26%까지 내려가더니 80세 이상에서는 1.1%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1세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요. 바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암이나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을 오직 실손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더해 암보험, 수술비 보험, 상해보험,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같이 다양한 보험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가입하곤 하는데요. 사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을 해야 하지 절대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돈을 벌려고 과도하게 가입하면 오히려 의료비가 아닌 보험료 부담에 돈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둘째, 과도한 수술비 보험. 셋째, 상해 관련 보험. 넷째, 암 수술비. 다섯째, 암 입원 일당. 이 5가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증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5가지 안에 들어있는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50세 남성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을 때 하루 3만원을 18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입원 일당 보험료는 22,422원이고 상해로 인해서 입원해서 하루 3만원씩 최대 180일을 받는 상해 입원 일당 보험료는 3,774원입니다. 1년이면 질병 입원 일당은 총 26만 9,064원을 내야 되고 상해 입원 일당으로는 총 45,288원을 납입해야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고작 2.64일에 불과합니다. 3일을 채 넘기지 않는 입원 일수인데 매년 10일씩 입원해서 입원 일당을 받는 상황은 매우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상받을 확률이 낮은 보험보단 보험료도 적당하면서 보장 확률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50세 남성이 암진단비로 1,0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가 2480원입니다. 앞서 질병 상해 입원 일당 합쳐서 보험료가 26,196원이었어요. 입원 일당으로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선 두 일당을 합쳐 1,666일을 입원해야 합니다. 암, 뇌, 심장질환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률 5위 안에 드는 1, 2, 4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도도 굉장히 높고요. 발병 확률도 그만큼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심지어 발병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들이기도 하죠. 그만큼 발병 확률도 높고 리스크도 큰 3대 진단비를 입원 일당 대신에 준비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손 있으면 해지해야 할 불필요한 보험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특정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정말 불필요한 수술비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 보험 그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술비 보험은 실손보험, 3대 진단비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수술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는 수술비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대부분은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많은 종류의 수술비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1호종 수술비 정도만 준비해 두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만 해도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하던 특약인데 이젠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 담보는 기존 MD 수술비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정한 질병들만을 규정해 두지 않고 정말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데요. 수술의 방법과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서 차등으로 지급해줍니다.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종부터 5종으로 분류를 하고요.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코인 색전술, 비관열 혈관 수술, 관열 수술,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을 급여, 비급여 가리지 않고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수술비 보험은 1호종 수술비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 이 두 가지 2대 질병 수술비 정도만 추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해지해야 할 불필요한 보험 세 번째, 상해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저희 고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여기저기 걸려온 전화로 가입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다라고 느껴서 매달 상해 관련 보험으로 2만원, 3만원씩 납부 중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이라던가 익사이팅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지만 내근직, 사무직, 가정주부인 분들에게까지 상해특약이 필요한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이 골절 진단비로 50만원을 지급받는데 보험료는 5,550원인데 1,000만원 지급되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는 7,480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7,590원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20년간 총 보험료 133만 2천원을 내야 되는데요. 2대 진단비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골절상을 당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골절에 진단됐다라고 해서 회사를 못 다니거나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절은 우리 인생에 경제적 큰 리스크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큰 골절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기사분들이나 현장에서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골절 진단비는 꼭 대비해 두시긴 해야겠죠. 다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을 하시되 종합보험으로 하기보다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특약을 추가해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대부분의 최소 보험료는 10,000원인데 꼭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를 넣어도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상해특약들을 통해 최소 보험료 10,000원을 맞춤으로써 운전자 보험의 보장은 보장대로, 상해에 대한 대비는 그 상해 대비대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손이 있으면 불필요한 보험, 네 번째는 암 수술비 보험인데요. 암 수술비 보험은 암의 진단이 되고 수술을 받아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쉽게 말해서 암의 진단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와 암의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지급해주는 암 수술비 보험. 자, 여러분, 어떤 담보가 더 보장 확률이 높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암 진단비겠죠. 심지어 1,000만원을 보장받는데 보험료도 청구 조건이 쉽고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암 진단비가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암 수술비는 1,000만원 보장받는데 23,980원을 납부해야 되고, 암 진단비는 1,000만원을 받는데 24,48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약 3,500원 정도의 차이인데요. 물론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이지만 수술비는 매번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더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에 진단되었다고 무조건 수술받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암 환자 110만 명 중 수술 건수는 23,350건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항암 약물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즉, 내가 매회 반복해서 지급받는 암 수술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아니라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매달 23,000원씩 내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암 수술비보다 최근에는 수술뿐 아니라 더 포괄적인 범위로 치료를 해주는 암 치료비 담보가 나왔거든요. 그 담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있으면 해지해야 할 불필요한 보험 마지막 5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역시 암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문제는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입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암 수술비와 같은 이유인 건데요. 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암의 입원 일수는 5.21, 대장암 6일, 위암 6.1일, 췌장암 9.21, 폐암 5일, 신장암 5일, 갑상선암 2일, 피부암 8.7일 정도라고 합니다. 10일을 초과하는 암종이 없는데요. 이렇게만 봐도 암이라는 질병은 생각한 것보다 입원 기간이 짧은 질병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암은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근에 저희 고객님께서 코도마라는 희귀암에 진단이 되셨었는데요. 수술 전에 입원하시고 수술 끝나고 퇴원할 때까지 총 5일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을 때 하루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암 입원 일당의 보험료가 14,410원인데요. 1년이면 17만 2,920원을 납입하고 20년이면 345만 8,4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병원 자료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암종으로 34일을 20년간 입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장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암 입원 일당은 암의 진단이 되고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가성비 면에서 떨어지는 보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암 치료비 보험까지 나왔으니까요. 굳이 암 수술비나 암 입원 일당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입원 치료는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지출 리스크의 준비는 대부분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여기에 중대질환을 대비하기 위한 3대 진단비와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한 암 치료비,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보험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맞는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보험료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야 많은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 공백을 없애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병원비를 사비로 지출하시는 게 보험료 100만 원씩 20년, 30년 내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보험 종착지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세요. 올바른 보험 정보, 발빠른 보험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